제가 고3 때랑 재수 때 학교를 총합 한 진짜 20개 넘게 보고 다들 뭐 그러실 테지만 20개 넘게 그 맨 첫 번째 대사가 만약에 여기 계셨네요면 여기 계셨네요만 30번을 해요. 안 뽑습니다 진짜. 아니 서울대 교수님이 그러셨대. 아유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아주 애정하는 사람이자 서울예대를 졸업한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배우 지망생. 배우 지망생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예대 연기전공 19학번으로 다니다가 올해 초에 졸업하고 살고 있는 26살 김동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올해 졸업한 거죠? 네, 올해 초에 졸업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물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입시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제가 고3 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했는데 고3 때랑 재수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배웠던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팩트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덕분에 서울예술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었고 해서 이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서 아직 그 군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학교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올까,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올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그냥 갔다 오는 걸로 해서 졸업을 하고는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대를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대사와 특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머릿속에 마치 어제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너무 인상적인 연기와 특기를 펼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았는데 어떤 대사와 특기를 하셨었는지? 일단 뭐 물론 예대는 대사는 보진 않지만 네. 그 해무에 나오는 대사를 준비했었고 네. 이제 예대는 좀 아무래도 특기 비중이 높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던 특기는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그 테나르디에가 첫 장면인 이제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라는 걸로 이제 특기를 했었습니다. Everybody bless the Everybody raise the glass.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아주 찰떡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잘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특기를 이제 또 그 대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19살, 20살 때 준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럼 좀 많이 욕심을 많이 버렸던 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 하신 것처럼 명언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나와요. 네 자신을 알라 한 것처럼 가장 저한테 맞는 옷이 뭐고 가장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래도 좀 익살스럽고 되게 분위기도 이제 잘 뭐 메이킹 한다고 많이 얘기도 들었던 만큼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가 고르게 됐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본인이 뭐 힘든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 기억에는 아주 유쾌하고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는 되게 즐겁게 입시를 했었던 모습이 이제 기억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고민이 있었을 거고 뭔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기억에 남는 그런 어려웠던 거가 뭔지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딱 붙냐 떨어지냐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붙을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고3 때랑 재수 때 학교를 총합 한 진짜 20개 넘게 보고 다들 뭐 그러실 테지만 20개 넘게 보고 거의 한 30개 학교를 다 봤었는데 단 한 개도 1차도 없이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고3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20살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이제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위축도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면서 근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실기 그 영향력 뭐 실기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비교하면 할수록. 네네.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어. 그래서 이제 또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좀 이렇게 비우는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관리를 하는 게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막 애를 썼구나. 네,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그랬구나. 정말 학생들 다 그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배우가 돼서도 그렇고. 그런 대사나 뭐 특기 이런 걸 선택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본인한테 가장 맞는 옷이 뭔지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고3 때 갈매기에 트래플레프 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 저 포함해서 남자가 3명이었는데 다른 두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트래플레프 대사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너는 동인아 트래플레프를 제외한 인물의 대사를 준비해 와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치. 되게 서운했어요. 뭔가 나도 주인공 하고 싶고 나도 막 이렇게 저게 진짜 천지가 오네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니나 난 오늘 이 갈매기를 치면 아주 비열한 짓을 했어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도 그때 저 커튼 뒤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몰래 하지 말라는데 커튼 뒤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난 안 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선생님이 다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거 안 부러워요. 지금은 트래플레프하고 뭐 멋있는 역할들 뭐 햄릿하고 이런 거 안 부럽고 오히려 네, 저와의 이제 그런 걸 안 만큼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입시철이지만 대사나 뭐 특기 같은 거를 선택하실 때 내가 가장 뭐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저희의 직업 특성상 외모가 안 중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이미지에 더 부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현아, 너는 말을 하는데 힘이 있다. 말 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인이는 이제 다른 과를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다시 연극영화과 시험 보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이제 연영과를 내가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 중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일단 다른 과를 가게 된 일은 재수까지 아까 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아빠랑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너의 길이 아닌 것 같다. 기술이나 배워라.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렇게 제가 뭔가 도망을 가는 듯한 느낌은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가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삼수를 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힘이 들었었고 이제 뭐 집안 눈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백제예대 이제 방송연예과가 있는데 거기에 시험을 넣었다가 못 봤어요. 시험을 다른 데랑 겹쳐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뭐 안 좋게 사라졌지만 방송 시나리오 극작과라는 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구나. 네, 연락이 와서 정말 특이하게 이제 거기로 입학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또 이제 아예 연극영화과에 대한 꿈은 접진 않았고 사실 이제 거길 가면서 편입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전문대 졸업자 전형이라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글로 진학하게 됐죠.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후회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 저희에게 이제 수업하시고 계신 분들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 입장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좀 더 쓴 것에 대해서 졸업하고 났더니 혹시 뭐 후회가 남거나 아니면 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이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갈 때는 되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꿈꾸던 예대라는 거에 입학한 거에 대한 이제 설렘도 되게 많고 기대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23살이라는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 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지? 하고 입학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별로 없고 많게는 30살 동기 형까지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제가 23살이란 나이에 들어갔는데 걱정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막내 라인에 거의 속해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예대가 저는 좀 적응하기 더 수월했던 것 같았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예대는 진짜 30살 넘어서도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같이 졸업한 형들이나 아니면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 그런 나이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늦게 졸업을 해도 내가 할 건 있다, 할 뭐 일은 있다, 할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네 할 수도 오히려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선배들이랑 이제 동기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은 많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일반 전형과 이 전문대졸 전형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이 전형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이런 거를 참고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좀 접촉도 많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그 고3 친구들이나 그쵸. 재수 뭐 많게는 삼수, 사수도 있지만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20대 초반 친구들이나 고3 친구들 아직 학생을 갓 벗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는 면하고 이제 전문대졸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네. 그런 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보였으면 하는 면이 좀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학생다운 거랑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전문대졸은 연기를 전공하다가 더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데 약간 그래도 나 연기 전공 나왔다 하면서 좀 거들먹거리는 친구가 보여요. 입시장에서도 아무래도 교수님들 앞에서 저 이만큼 배우다 왔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많은데 그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문대졸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이 일반 전형과 조금 이제 다르고 조금 이제 숫자가 적다고 해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기를 경험하고 온 친구들과의 경쟁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무리 이제 경쟁률이 낮아도 그 경쟁률에 대해서 되게 안심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진짜 1대1로 다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공을 했던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그렇죠. 않았나. 있다는 네. 생각도 들고. 저도 네.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더 실기를 준비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한마디,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진행하고 학교 수업을 교수님들한테 배우면서 항상 입시철에 이제 입시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해주셔요, 교수님들도.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들 말을 빌리자면 오히려 그러니까 예대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친놈이 가는 학교. 미친 학생들이 가는 학교고 미쳐야 갈 수 있는 학교고 또라이들만 오는 학교고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기 같은 거에서 준비를 많이 해오고 심지어는 당일 대사인데 당일 대사에서도 그 맨 첫 번째 대사가 만약에 여기 계셨네요면 여기 계셨네요만 30번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네 당일 대사 지문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 계셨네요를 막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 안 뽑습니다.
그런 학생 안 뽑습니다 진짜. 아니 서울대 교수님이 그러셨대. 제발 똑바로 들어와라. 네, 막 걸어서 들어와. 그런 친구들 많아. 아하, 여기 좋다, 막 이러면서 들어온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 떠물리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진짜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입시장 안에서 이제 진행 요원도 해봤는데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막 살아있는 비둘기 데려오고. 그래서 물론 살아있는 생물은 입시장 안에 못 갖고 고사장 안에 반입이 안 돼서 저희가 따로 맡아놓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돌려드리고. 그 정도야. 비둘기도 데려와요. 진짜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런 친구들 안 뽑습니다. 제발 비둘기 내려오지 마시고 걸어서 입장하시고 인사 잘 하시고 준비해온 거 잘 열심히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예대는 좀 특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현역 배우들도 아니고 당일 대사 그 1시간 한 10분 한 20분 연습하는 걸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니? 그걸로는 변별력이 사실 크지 않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다. 다 어디 좀 특기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많이 갈리고 특기에서 좀 더 레벨 차가 나고 얼마큼 준비해 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여서 특기에서 아무래도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면서 확실히 특기가 중요하구나 네, 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지금 고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입시를 이제 진행하는 진행 요원으로 이제 계셔본 적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런 입시장에서 봤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입시생들이 몇 명 뭐 있다면 되게 많은데 어. 지금 기억나는 친구들은 일단 붙은 후배가 있어요. 붙어서 들어온 후배인데 이제 2차 워크숍을 하잖아요. 얘네는 2차 워크숍을 하고 다 나갔다가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해요. 저희는. 근데 질의응답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 1차 때 했던 특기를 보여줘봐라 이제 하는데 한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이게 멀쩡하게 생겨갖고 엄청 겸손하고 되게 봐도 저 친구 기운 좋아 보인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럼 특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어떤 넘버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종욱 찾기였나? 이렇게 넘버를 하는데 하다가 바지를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바지가 8개인가를 껴입고 그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를 색깔별로 껴입고 8번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막 노란색, 빨간색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기 뭐야? 막 저는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지를 하려고 했죠. 네네. 제지를 하려고 했죠. 저는 바지를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안에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막 이런 아디다스 추리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조용해야 되는데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이미 다 막 배꼽 빠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 옆에서 웃음 참느라 이렇게 보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후배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반가웠겠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는 척하고 막 기억난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이제 그래서 진짜 평소에는 겸손하다가 딱 할 때는 보여주는 네, 그런 걸 학교는 딱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또 반대로 되게 이제 저 많이 배워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네, 막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질의응답에서부터 교수님이 그 표정이 안 좋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표정이 보이니까 학생마다 다른데 되게 이게 뽐을 내고 싶은 저 이만큼 배워와서 뽐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일단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 그렇군요. 또 한 친구가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덤블링 하기 전까지는 되게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덤블링 하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단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잘못 여자 친구가 이제 덤블링 옆돌기를 하고 났는데 단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무슨 털뭉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 털뭉치가 뭐지 하고 봤더니 붙임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덤블링 했는데. 어떡해. 놀래가 교수님들도 놀래서 저게 뭐야? 막 이런 표정 짓고 저도 이런 표정 짓고 하는데 그 친구는 덤덤하게 오히려 그 붙임머리 그냥 들고 가더라고. 뒤에 가서 이게 또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좀 그 친구는 제가 학교에서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야 바지를 8개를 입고 왔어? 진짜로 그 친구는 대단해요. 본인이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었고 그 8개도 다 자기가 샀다고 일부러 특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든 특기라고 자기가 그렇구나. 대단하더라고요. 예대는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많죠. 네. 학생 수가 그러면은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학번에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평균 13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많다. 제 동기가 136명이었어요. 와, 진짜. 일반 전형, 전문 대졸, 뭐 특별 전형 다 합쳐서 136명. 그 친구들이 전부 연기 전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기 전공으로. 와, 그러면 이제 학생이 많으니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런 데서 발생하는? 136명이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이 막 한 학년에 3, 4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36명이다 보니까 안 겹치는 수업이 없을 수가 없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또 실기 같은 게 많으니까 자, 오늘은 뭐 동인이가 먼저 발표해볼까? 했는데 3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자, 동인아 하면 3명이 동시에 뒤돌아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명이 많은 에피소드. 그렇겠다. 네. 굉장히 많겠다. 뭐 같은 성씨들은 엄청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일 때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따로 수업을 하는데 공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인터넷 그거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분명히 저는 어떤 파트너랑 이제 장면을 꾸려 오세요 했는데 그 파트너가 2명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이 동인인 줄 알고. 네. 아. 그런 식으로 약간 동명이인이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또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학생 수를 데리고 어떤 식으로 전공 실기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교수님들이 일단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되게 많이 계시고 한 클래스당 한 2, 30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다 이제 부족하지 않게끔 네. 또 이제 한 클래스에는 뭐 30명이 있는데 한 클래스에는 10명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네. 질적으로 그렇게 몰리지 않기 위해서 다 골고루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반이 몇 개가 이렇게 개설돼가지고 네네. 그렇게 그룹별로 수업들을 받는 거군요. 네, 한 6, 7개가 이제 전공 실기가 6, 7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이나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강 신청이라는 경쟁으로 네.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해야지 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거를 광크를. 네,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확실히. 그러면 이제 전공 실기 수업들 있잖아요. 네. 전공 실기 아무래도 이제 예술대학교인 만큼 전공 실기 수업이 많을 텐데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동희님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수업들 그리고 그 수업들에서는 어떤 수업을 이렇게 진행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뭘 배우는지 뭐 이런 네네. 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기도 하지만 또 뮤지컬 원하는 친구들은 노래도 하고 또 이제 뮤지컬에 필요한 무용도 하고 안무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어서 카메라 연기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 또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많고 혹은 나는 물론 연기 전공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연극에 있는 스텝, 뭐 조명이나 음향이나 그런 걸 배우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수업도 마련되어 있군요. 네네 되게 그래 열려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본인이 배우고자 하면 한없이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좀 편하게 다니고자 하면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배울 게 얻어가는 게 많은 그런 학교여서 되게 그런 면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동인이가 들었던 수업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던가 뭐가 좋았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되게 예대는 확실히 먼저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수업이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말하자면 이제 즉흥 연기 같은 부분이 네. 되게 한 학기 동안 즉흥 연기만 하는 수업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순발력이나 아니면 좀 또 이제 즉흥 연기라 그래서 순발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이제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호흡과 소리라는 이제 수업을 듣는데 되게 그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 마사지를 했는데 연기가 달라지고 나도 그 수업 했었는데 발 마사지. 발 마사지를 했는데 수업이 달라지고 근육을 좀 이완시켰는데 연기가 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되게 그런 커리큘럼에 있는 수업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기억에 남았고 제일 좋았던 수업을 꼽으라면 저희는 이제 호흡과 발성이었거든요. 네. 그 수업이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네. 저희는 호흡과 소리, 호흡과 발성이니까 호흡과 발성.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사실 즉흥 연기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동인이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즉흥 연기가 사실 배우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연기 훈련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제가 해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보면서도 이 즉흥 연기 훈련은 정말 배우들에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이제 수업을 해보셨었으니까 네네. 즉흥 연기를 잘 하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혹은 뭐 교수님이 이런 식의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론 즉흥 연기에서 이제 어쨌든 상대방도 대본이 없고 저도 대본이 없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그 주제만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방이 뭘 요구할 때 계속 그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낼 때까지 노만 외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고. 네. 그 상대방이 어떤 갈등이나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교수님이 많이 뭐라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노를 하더라도 노를 하다가 어떤 방법이 생각나면 또 예스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노만 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친구들은 좀 이렇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오픈마인드를 해서 서로 이제 어차피 그 친구도 대본이 없고 저도 대본이 없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즉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원하는 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원하는 상황대로 갈 수도 있고 하면서 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예술 전문 대학교 네. 교양 수업은 아예 없나요? 교양 수업도 있죠. 있나요? 네네. 어떤 수업이 있나요? 교양 수업. 교양 수업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교양 수업이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교류하면서 하는 교양 수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듣지 않았지만 이제 들었던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되게 좋았고 이제 다른 학교랑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또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모르는 인연들을 또 알아가는 거니까 되게 그런 면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수업은 이제 영어 수업이 있을 거고. 네, 언어도 영어, 네. 중국어, 일본어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뭐 역사 관련된 역사 관련된 네, 것도 것도 있고 있고. 이제 연극적으로 이제 더 네. 연극 역사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수업도 네. 있고 아니면 이제 편집 같은 거. 요즘 또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게 창궐을 했잖아요. 네. 창궐 맞나? 네. 정말 그렇죠. 네, 1인 요즘 미디어 시대죠. 하다 보니까 편집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배울 수 네. 있는 수업도 되게 많고 혹은 이제 음악과 수업들 실용음악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최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저희 학교에서도 최고일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예대 실용음악과는 뭐 네. 진짜 실력 있는 분이 되게 많고 네. 이제 그런 데 가서 악기도 배워볼 수 있고 아니면 음악적으로 좀 더 그 이론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수업도 되게 많고 또 이제 심리학적 이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심리학 수업도 되게 많이 준비돼 있고 되게 교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수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양 수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되게 그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인이가 그 학생회 활동을 했잖아요. 또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학생회가 됐다고 했을 때 너무 그럴 법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뭐 학생회 활동 해보니까 재밌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19학번이고 연기전공 19학번이고 13대 연기 학회 학회 출신인데 처음에는 학회가 왜 하고 싶었냐면 다른 학교는 뭐 물론 그 학교 직원들이 입시를 진행하고 아니면 또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는 뭐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예대는 그 학회라는 데를 들어가야지 입시 진행 요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스즈키 공항 뭐라 그러지? 그 소방관 옷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황색 스즈키를 입고 이제 하는 게 학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 진짜 뭐 연극 안 해도 돼, 공연 안 해도 돼. 근데 진행은 해보고 싶어, 진행 요원은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학회를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학회를 들어가게 돼서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죠. 내내 학회를 했었구나. 네, 계속 이제 학회를 제가 임기를 물려줘도 그 이제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배 대수도 이제 들어가서 입시 진행 요원을 도와줘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기 전 3년, 작년까지, 네, 네. 작년 수시까지도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학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로 우리가 질문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안산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안산에서 공연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연습하고 공연할 일이 있어서 안산을 이제 되게 자주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한 2, 3개월 동안. 네네. 근데 이제 예대역을 꼭 지나갔거든요. 네. 꽤 멀더라고요. 아, 멀죠. 네, 멀죠. 서울에서 가기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서울예대 안 지나갔어? 막 이제 이럴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서울이랑 떨어져 있는데 이제 안산 주변에 학교 주변에 이제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되게 대학가처럼 다른 이제 대학은 제가 물론 안 가봤지만 네. 다른 대학가처럼 되게 자취촌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어. 이제 놀거리 어. 또 이제 뭐 즐겁고요. 대학생 하면은 이제 어. 또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라고 그쵸, 그쵸. 하더라고요. 아. 이제. 네, 어떤 동영상 봤는데 황정민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예술대학교라고 술도 많이 먹고 하는 대학교라고. 그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그런 술집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되게 그리고 이제 좀만 내려가다 보면 안산천이라고 있는데 되게 거기는 되게 이제 비밀 CC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장소, 데이트 장소. 이제 새벽에 혼자 걷다 보면 저기 멀리서 이제 서울예술 연기전공 써 있는 잠바가 두 개가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럼 이제 숨어야죠. 그러면 이제 몰래 숨어야죠. 쓱 보다가 다음에 가서 봤어? 너 그때 좋더라. 이렇게 하고 딱 가면 이제 어떻게 봤냐고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안산천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주변에 되게 호수공원도 있고 오. 이제 확실히 이제 나는 좀 조용한 데 살고 싶다 네. 하면 조용한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고 아. 학교 주변은 되게 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편리한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네. 되게. 그 혹시 뭐 맛집 뭐 이런 거 있나요? 예대 주변에 맛집. 뭐 시험 보러 온다면 여길 가봐라. 시험 보러 오신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여는 이제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오. 되게 많기보다도 이제 제가 단골이었던 집은 학교 앞에서 좀만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수원김밥이라는 데 가면은 진짜 밥도 많이 주시고 음식도 잘 하셔가지고 그 이모가 되게 저랑 친한데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이모님 너무 좋으시겠다. 이모 제가 홍보했어요. 항상 저 가면 이제 되게 동인이 왔어 이러고 이제 밥도 많이 주시고 이름도 되게 친하게. 아시는구나. 네, 그만큼 친해서 거기가 진짜 되게 맛있고 음. 되게 저렴하고 되게 좋습니다. 거기 한번 들려보셔서 식사하고 시험 잘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수원김밥 맛있다고 합니다. 수원김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이야기 마지막. 우리 학교는 이런 애들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입시생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맨날 화두가 되는 게 이 학교는 이런 상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상? 뭐 이런 상, 뭐 여기 동대상, 아. 중대상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 뭐 정말로 뭐 예대상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입시할 때는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동대상. 되게 키 크고 덩치 크고 목소리 이렇게 내는 친구들. 동물 소리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소리 낸다는 친구들이 되게 동대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학교에 제가 들어와 봐서 봤을 때 예대 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대 상은 저도 입학을 했으니까 물론 136명 중에 저 같은 친구가 저 혼자긴 했는데 예대 상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나 학교 분위기 자체가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냐면 되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한번 해볼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워크숍 같은 데를 가보면 이게 물론 1차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일대사랑 특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네네네. 그런 시험이었고 2차 때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 A4 용지 이만하게 지문을 줘요. 네. 그럼 그 지문을 이제 읽으라고 하셔요. 네. 그러다가 교수님이 앞에서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좀비한테 쫓기듯이 지금 화장실 되게 급한 것 이렇게 딱 주문을 했을 때 그거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그걸 시도하고 그걸 최대한 끝까지 이제 임무를 완수해 내려고 하는 학생들을 되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연한 태도. 네, 맞죠. 대신 이제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나는 분석 없이 못 움직여. 나는 내 머리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못 움직여.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학교긴 한데 어. 먼저 겁없이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한없이 잘 맞고 어. 네, 그런 수업도 되게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어. 교수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어. 라는 건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대상 같은 건 없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이제 워크숍이 사라져서 뭐 심층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그 심층 면접 안에서도 분명히 교수님들이 그 입시생들에게 대한 뭔가 요구가 있을 것이고 어. 그 요구가 합당한 요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혹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바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좀 유연한 대처, 약간 융통성이 있게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친구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극영화과 중에 정말 손꼽히잖아요. 5손가락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전문대학이니 여기 가서 학사를 딸 수 있나. 이제 내가 학사를 따려면 그런 다른 대학을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3년제 전문대학교예요. 네. 이제 3년을 졸업할 때쯤에 3학년 2학기에 학사 시스템이 저희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그 학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사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4년제 네. 학사 그 졸업증이 나오고 네. 다른 학교처럼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마련이 돼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업을 뭐 들어야 된다, 어떤 네. 어떤 학점을 채워야 된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학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학교 안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연영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꽤 네.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꼭 연극영화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진로 방향이 배우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 연기 전공으로 졸업을 했지만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뭐 친구나 아니면 내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도 이런 일들을 하더라. 뭐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배우로 가는 그러니까 아까 동기가 136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배우를 꿈꾸는 친구는 물론 많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제 업종으로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이제 배우는 신체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헬스 트레이너로 많이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도 지금 실제로 저희 서울에서 강동구에서 헬스 트레이너 일하고 있고 제 동기 여자애 졸업한 친구도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졸업 안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복학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헬스 트레이너로 간 친구들도 많고 되게 일단 헬스 트레이너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강사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제 그런 친구들도 쪽으로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런 자격증을 이제 따서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업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 아니면 되게 이제 끼가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브나 이제 방송 쪽으로 나아가는 혼자서 이제 만들어가는 되게 그리고 본인이 찍고 본인이 편집하고 막 그런 본인이 후반 작업을 하는 걸 되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학원 선생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학원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대구나 부산에 내려가서 천안 같은 데도 내려가서 학원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막 생각나요. 쇼핑 호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예대에는 연기과밖에 없었잖아요, 한동안.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연극과가 생겼어요. 실기 시험 보는 네. 이제 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보고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얘네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그쵸. 처음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7년부터 연기 전공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연극과 연기 전공 음. 해서 이제 그때 연기하는 친구들이 따로 연기하시는 분들이 네. 따로 계셨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 네. 전공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에 네. 연극과에서도 연기하는 친구들을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연극과에서 네. 뭐 조명 파트, 음향 파트, 연출 파트, 배우 파트 이런 게 사라져서 네. 통합으로 이제 배운다고 요즘 알고 있고 네. 네. 그 중에서 나는 연출하고 싶다 네. 하면 이제 연출을 많이 배우는 거고 네. 배우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무대에 많이 서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네. 실제로 이렇게 같이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아. 연기 전공은 무대, 네. 뭐 연극, 네. 뮤지컬 아니면 창작극 이런 네. 것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네. 영화나 드라마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연극과는 이제 무대만 해야 되고 네. 영화랑 드라마를 못 찍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네, 그러면 연기과나 연극과나 과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배우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음.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연기 이제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 이제 군대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그쵸. 네, 요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우선은 진짜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음. 사회에 이제 뛰어드는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인데 네. 물론 아직도 꿈은 배우고 음. 하고 싶은 장래희망도 배우인데 과연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모두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네. 모르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되는 건 과연 내가 배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그 막연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이제 요즘 많이 들리는 말로는 이제는 한 가지 직업으로는 뭐 못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과연 만약에 배우가 만약에 못 됐을 때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되게 그런 좀 이제 미래에 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1순위는 배우 하고 싶고 계속 오래 남아서 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이 갑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시하시는 분들한테 애정어린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라면 힘든 시기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이제 밀어붙이는 일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의심하면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걸 의심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의심하거나 그 학원을 의심하거나 물론 학교는 의심 안 하겠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그 대기실에 앉아서 뭔가 명상 아닌 명상을 했었어요. 그 대기실이 학교를 가보면 대기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쪽지가 나와요. 그 고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로 입장해서 어디서 뭐 어떻게 뭘 하고 어디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걸 듣고 나서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진짜 난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디 서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이고 어떤 동선을 밟으면서 내가 연기를 할 것이고 특기를 할 것이고 그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1000번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고사장에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입시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뭐 연기, 노래, 무용, 태도 그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멘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희가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다 보니까 되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뭐 나의 연기 실력, 나의 뭐 노래 실력, 무용 실력이 다 비례해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멘탈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저도 아까 뭐 진행요원을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진행요원 하다 보면은 화장실 인솔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 인솔 갔다가 이동할 때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친구가 있고 나중에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일부러 긴장 풀어주려고 말을 거는데
가장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시험 보고 만약에 학원이 서울이면 한강 가라. 한강 가서 돗자리 펴고 누워서 하늘이나 봐라. 학원 가지 마라 오늘. 만약에 학원 선생님 혼내면 내 이름 말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도 치고 긴장도 풀어주는데 거기 안에는 항상 진심이었어요. 항상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뜩이나 되게 엄청 긴장되는 그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학원 가서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피를 해서 좀 많이 즐겨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이런 좀 진심 어린 그런 조언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중요했을 것 같고 저도 입시를 했을 때 돌아보면 시험 일주일 전에 저는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한테는 몰래 말 안 하고 12월 31일 날 그때 강릉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차 갖고 강릉을 가서 강릉을 가서 2019년 해돋이를 봤어요. 제가 야! 이제 알게 되셨지만 해돋이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원 들고 그리고 나서 예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자기 컨디션 관리,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지금은 이제 시험이 코앞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입시장 가서는 이미지 트레이닝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꼭 좋은 결과 거두셔서 이제 2, 3학번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멀리 와주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강릉을 갔었던 건 몰랐네. 오늘 동민이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입시하시는 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염원을 담아서 이제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게요. 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우!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큰 애가 지금 큰 애가 날 배려해주겠다고. 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고요.